집 안으로 개미나 벌과 같은 곤충과 파충류가 들어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대한 신호이자 집안의 운기가 앞으로 크게 변화할 것임을 알리는 전조입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개미나 벌, 뱀이나 쥐 같은 것들은 그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작은 미물에 불과하여 어쩌다 우연히 집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의 인과법이나 도가의 풍수, 그리고 음양오행의 깊은 이치를 공부하고 수행한 이라면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나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공간에 본래 그 환경에 속하지 않는 동물이나 곤충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배후의 기온의 흐름이 바뀌고 인과가 작용하며 풍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외적인 징후입니다. 이는 하늘이 인간 세상에 보내는 일종의 깨우침이자 경고이며 때로는 엄중한 주의를 요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벌레와 개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지의 정보가 흐르는 흐름 속에서 영적인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며 자연이 보여주는 영적인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징조를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다면 집안의 운세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것이 길한 일인지 흉한 일인지, 혹은 상승하는 기운인지 추락하는 기운인지를 미리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깨달음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미나 벌, 뱀, 거미 등은 육도윤회 중 축생도에 속하는 중생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영성은 미약할지라도 여전히 업력에 주도하여 움직이며 인연에 따라 감응합니다. 한 가정이 오랫동안 마음을 맑게 하고 선한 덕을 쌓으며 생명을 보호한다면 그곳에는 바른 생각의 장이 형성되어 곤충과 같은 영체들은 보통 그곳을 피해 멀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집안에 수많은 벌레나 개미가 나타나 끊임없이 모여들고 심지어 쫓아내도 점점 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히 음식물 찌꺼기가 많아서 생기는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공간 전체에 자기장의 미묘한 변동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며 억울한 원한을 가진 업장이나 빚쟁이와 같은 존재들이 가까이 다가왔거나 풍수의 기운이 요동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양기가 쇠하고 음기가 강해졌거나 집안의 운세가 거대한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불법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천지가 따라서 움직이는 법이니 집안의 고요함이나 소란함은 단순히 가족들의 몸과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의 복과 업보, 그리고 운세의 기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가의 풍수술로 살펴보면 주택은 양의 기운이 머무는 곳으로 마땅히 밝고 고요하며 공기가 잘 통하고 따스한 기운이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온이 바르지 못하고 오행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음적인 성질을 띤 생물이나 낮은 에너지를 가진 영적인 곤충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미는 흙 속의 불기운에 속하며 부지런함과 재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내로 때를 지어 들어오고 특히 부엌이나 신성한 장소, 금고 주변에 모여든다면 이는 재물의 창고에 구멍이 뚫리고 조상의 묘소가 불안해지는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돈이 모이지 않고 복이 밖으로 새어나가며 집안의 운세가 손상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벌은 양의 기운 속에 독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옛사람들은 집안에서 벌레 소리가 들리면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벌이 집 안으로 날아들어 빙빙 돌며 떠나지 않는다면 이는 망자의 영혼이 가까이 와서 어떤 경고를 전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양의 기운이 역전되어 주인이 손님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징조로 집안의 위계 질서가 뒤집히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뱀이나 지네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도술에서 말하길 음하고 사악한 기운이 침범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집주인의 기운이 약해지고 음적인 영혼의 침해를 받아 병이나 재난, 재물의 손실, 구설수 등이 생길 수 있음을 강력하게 예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보이면 즉시 집안을 안정시키고 기도를 올려온을 전환해야 합니다. 불교에는 감응이라는 매우 깊은 개념이 있습니다.
중생이 한 생각을 일으키면 우주의 만물이 그에 따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직 청산하지 못한 악한 업이 숨겨져 있거나 행동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을 때 천지의 영들은 자연의 형태로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어떤 수행자가 겪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무리에 휩쓸려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불교의 계율을 어기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집안에 수많은 개미가 나타나 불당의 향로와 경전력, 심지어 정수 그릇 안에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고승에게 여쭈니 이는 벌레도 짐승도 아닌 빚을 받으러 온 영적인 존재들이며 그대의 바른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그는 깊이 참회하고 문을 닫아건 채 7일 동안 지장경과 능엄주를 독송하며 방생을 서원했습니다. 그러자 한 달 안에 벌레는 자취를 감추었고 사업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집안에 벌레가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업보의 현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팔괘와 풍수의 이치로 보면 집은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동쪽은 간, 남쪽은 심장, 서쪽은 배, 북쪽은 신장에 해당합니다. 만약 특정 방향에서 벌레나 개미가 나타나는 이변이 생긴다면 그곳의 기운이 손상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음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동남쪽에 벌레가 모이면 여주인의 간 기능이 항진되어 정서가 불안해질 수 있고 서남쪽에서 바람이 일면 어머니나 장녀가 말로 인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북쪽에 뱀과 같은 기운이 보이면 집안 남성의 신장 기운이 허해져 재물을 잃을 수 있고 집의 중앙에 구멍이 생기면 가문의 운세가 텅 빈 형국이 되어 큰 손실과 뜻밖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집터를 볼 때 벌레 구멍, 새의 울음, 물의 흐름, 냄새 등을 살폈으나 현대인은 오로지 장식과 디자인만 볼 뿐 천지의 기운이 벌레를 통해 보내는 신호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는 실로 큰 맹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종의 관조 수행에서 보면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물은 마음의 투영입니다. 벌레 떼는 여러분의 내면에 잡념이 모여있지는 않은지 혹은 작은 이익을 탐하여 정신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징합니다. 벌은 여러분이 삶이라는 밭을 제대로 경작하고 있는지 혹은 말 속에 독을 품고 비판을 일삼고 있지는 않은지 묻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를 쫓아내려는 마음 대신 내면을 살피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이 작은 생명들이 들어오는 방식이 사실은 거울과 같아서 여러분 내면에 숨겨진 습관을 비춰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벌레가 괴롭히지 않고 마음이 어두우면 벌레가 먼저 찾아옵니다. 벌레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섭리에 따라 여러분이 잇고 있던 본래의 길로 돌아가라고 일깨워주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더 깊은 진실을 들여다보면 자연계의 모든 중생은 영체가 변화한 것입니다. 벌레, 나방 중에는 전생의 업장으로 인해 몸을 바꾼 존재도 있고 육도를 떠돌다 축생의 몸을 받은 이도 있으며 현생에서 여러분이 상처 입히거나 무시하고 저버린 작은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모습을 바꾸어 여러분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악의를 가지고 쫓아내거나 함부로 밟아 죽이지 않으며 독약으로 없애려 하지 않고 대신 경전을 읽어주고 등불을 밝히며 문을 열어나가게 하거나 염불과 방생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악연을 풀어내는 주인이자 자신의 업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풀고 원망을 업으로 녹여내는 진정한 불교의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곤충이나 파충류가 나타나는 것은 우발적인 현상이 아니라 천지간의 어떤 변동이며 기온의 변화와 업력의 발현, 그리고 운명의 예고입니다. 들어오는 생물의 종류에 따라 그 상징하는 바가 다르니 마치 하늘이 보내는 비밀 편지와도 같아 현재 형성되고 있는 운명의 전환점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재앙을 피하고 운을 구할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지혜와 생각으로 이를 읽어낸다면 업력이 요동치기 전에 위기를 평안으로 바꾸고 선한 인연으로 응답하여 집안 전체에 불가사의한 복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개미가 떼를 지어 들어오는 것은 재물 창고가 움직일 조짐이자 빚을 받으러 온 징조일 수 있습니다. 개미는 작아 보이지만 천지간에 가장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곤충입니다. 도가 풍수에서 개미는 흙에 속하며 정적이지 않고 움직이는 성질을 가져 재물의 변동을 암시합니다. 특히 부엌, 식탁, 창고, 불당 주변에 개미가 나타나면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거나 투자 결정에 오류가 생길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더 깊은 의미로는 억울한 빚쟁이들이 경계를 긋고 시위를 하는 것과 같아 과거에 남에게 빚진 음식이나 감정의 빚을 갚지 않았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하던 불자가 살생의 업을 참여하지 않았다가 훗날 부엌에 개미떼가 들끓어 고생한 사례처럼 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묵은 업을 기억하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지장경이나 다란이를 독송하며 공덕을 회양하고 방생을 실천하여 업을 씻어내야 합니다. 둘째로, 꿀벌이 베란다나 처마, 집의 중심부로 날아드는 것은 화와 복이 공존하는 운의 전환점입니다. 벌은 양기와 도끼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주인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꽃이 핀 곳을 찾는 습성이 있어 인연이나 도화, 사업의 기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벌이 불단이나 거울 주변을 맴돌며 떠나지 않는다면 조상 영가나 복덕신이 경고나 암시를 주러 온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집안의 운세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결정되는 중대한 시기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바람이 꽃에 모이면 경사가 있고 집 중심으로 들어오면 권위가 흔들린다고 봅니다. 벌이 집 안을 배회하며 나가지도 쏘지도 않는다면 이는 주인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귀인의 도움으로 승승장구하겠으나 균형을 잃으면 권력을 잃고 암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꿈에 벌이 보이거나 이명이 들린다면 약속을 어기거나 은혜를 저버린 일이 없는지 살피고 선악의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로, 거미, 진해, 정갈 등이 숨어드는 것은 음기가 성하고 양기가 쇠퇴하는 징조입니다. 거미는 음습한 곳을 좋아하고 그물을 칩니다. 집 안 구석, 특히 신상이나 거울 위에 거미줄이 쳐진다면 양기가 줄어들고 조상의 힘이 약해져 거주자의 운세가 흐려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진해나 정갈 같은 독충은 더욱 강한 음의 기운과 사악함을 상징하며 귀신이 들어오기 전에 선발대와 같다고 봅니다. 진해가 안방이나 신성한 곳에 들어오면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관제구설에 휘말릴 수 있는 흉한 징조입니다. 이러한 생물들은 집주인이 오랫동안 악행을 하거나 살생, 비방, 구업을 지었을 때 그 음기운에 감응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즉시 집을 정화하고 참회 기도를 올려야 하며 대비주나 소잭 일상신주 등을 독송하여 원결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넷째로, 잠자리나 나비, 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조상이나 신불이 전하는 메시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어다니는 벌레와 달리 날아다니는 생물이 들어와 불당을 돌거나 앉아있다면 이는 영적인 존재가 대신하여 온 것입니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기도 중에 나타난다면 조상이나 호법신이 모습을 드러낸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신상 가까이 머문다면 돌아가신 친족이 찾아와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공양을 소홀히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도가 서적에서도 나비가 춤추면 옛사람의 미련이 남은 것이고 새가 울면 인연을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의 중대한 변동이나 비밀스러운 일이 드러나기 전에 발생하므로 몸과 입과 뜻을 청정히 하고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방에 벌레가 집중되면 그 아이의 기운이 침해받고 있음을 뜻하므로 학업부진이나 나쁜 유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방 장롱에 벌레가 생기면 부부간의 불화나 외도를 조심해야 하고 노인의 침상 아래 뱀이나 진해가 보이면 건강과 수명을 위해 방생과 기도로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이를 쉬쉬하며 덮을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경전을 읽으며 집안의 기운을 조절해야 합니다. 천지에는 영이 있고 자연에는 도가 있습니다. 벌레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입니다. 이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혐오할지
아니면 수행의 기회로 삼아 존중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현상을 통해 우주의 응답을 읽고 자비와 지혜를 발휘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벌레의 종류와 위치, 빈도를 관찰하고 최근 집안에 일어난 변화와 연결지어 그 의미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풍수적으로 환경을 정화해야 합니다. 벌레가 자주 나타나는 곳이 풍수적으로 병든 곳은 아닌지 확인하고 환기와 채광을 통해 음습한 기온을 몰아내십시오. 수정이나 쑥, 소금 등을 이용해 기온을 조절하고 밝은 등을 켜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불경과 진원을 독송하여 업장을 소멸하고 인과를 복덕으로 바꾸십시오. 지장경, 금강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 등을 매일 독송하며 그 공덕을 집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회양하십시오. 이 경을 읽는 공덕으로 모든 유정무정의 중생들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으며 원한을 풀고 우리 집을 어지럽히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업장이 소멸되고 복과 지혜가 늘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방생과 보시를 실천하여 악을 끊고 선을 행하며 집안을 보호하는 힘을 기르십시오. 벌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음식 보시나 경전 편찬 지원 등을 통해 공덕을 쌓으십시오. 이는 가정의 기운을 재설계하고 복밭을 일구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집이 어지러운 것은 거주자의 마음이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원망과 욕심, 다툼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좋은 불사를 행해도 벌레는 다시 돌아옵니다. 진정한 정화는 가족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의 체계를 세우고 매일 예불하고 염불하며 나쁜 말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하며 자비이사의 4가지 무량한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달만 지속하면 집안의 벌레는 저절로 사라지고 마음이 밝아지니 자연히 청정한 경계와 감응하게 되어 나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고 재난이 물러가며 복된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국토가 맑아진다는 말처럼 여러분이 마음속에 등불 하나를 켠다면 집안의 운명 또한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